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논란의 와중에 의혹이 계속 증포되고 있는 4.15 총선거의 사전투표 부정행위 등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로 저는 이 사전투표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 사전투표제가 생겨난 것은 아마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 발의해갖고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이걸 통과시킬 때는 본 뜻은 기권방지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용상에 있어서 이번처럼 사전투표의 조작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마당입니다. 저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 때문에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전투표, 투표일 4, 5일 전에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본 투표일까지 4, 5일 사이에 정치적 상황 변경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사전투표에 A 후보와 B 정당을 투표를 했지만은 그 4, 5일 사이에 A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만한 상황이 생기고 B 정당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이게 못마땅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취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당일날 전 국민이 투표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권 방지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령 이 시간을 개표 종사자들에게 좀 가혹한 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밤 10시까지로 투표 시간을 넉넉하게 늘리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사전투표제 이것은 폐지해야 되겠다. 구체적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가 10일과 11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11일 이후 15일 사이에 사전투표한 유권자들의 표심에 악영향을 줄 만한 일이 그 사이에 발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세훈 고민정 대길 지역에 가가지고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 지원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국민들 앞에 공개를 했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민정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을 잠깐 한 사람이죠.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물로 전 국민에게 재난소득 지급을 결단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저는 유권자 매수 유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미래통합당의 법률가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유형적인 현금이나 금품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 정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람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유도, 매수 유도 행위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사전투표 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 가운데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부산시장 오거돈 씨의 성추문 사건입니다. 이게 발생이 4월 7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슨 성폭력 상담소 친문 인사가 거기 소장으로 돼 있고 공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이가 대표로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몸을 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오거돈 시장이 선거 후에 사과하고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공정한 이 사실이 7일 이후 투표일 사이에 광범위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 그 소문에 구체적으로 접했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 지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사전투표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제도다. 언젠가 제가 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루의 심판입니다. 어느 하루의 국민의 심판입니다. 대통령이 여당을 심판하느냐 아니면 야당을 심판하느냐 어느 하루에 집중된 국민 심판을 테스트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하루에 모든 유권자들이 참가해서 그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것이 선거의 본질에도 맞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 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지방선거가 2년 뒤에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부터 사전투표제는 폐지하도록 21대 국회에서는 이것을 의제로 올려서 반드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안타깝게도 사전투표에 관해서 주로 수도권에서 이 개표 조작이 있었다. 그래서 당락이 뒤바뀐 사례가 많다. 이렇게 해서 인천의 민경욱 의원 등이 선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이게 유튜브 공간에 들어가 보면 이른바 같은 우파끼리 이건 명백히 부정투개표다.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통계학을 신봉하는 분들은 이건 명백하게 이게 우연일 수가 없다. 이게 어딘가 조작이 지령한 센터가 있고 지령된 것이다. 라고 한 반면에 현실 언론계에 종사했던 유튜버들은 아니다. 이게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 번 치르고 남의 선거도 치러보고 개표 현장을 지켜본 경험도 있는데,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전투표가 10일, 11일 양일간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투표함에 각 당의 참관인들이 이걸 봉인 조치를 하고, 그리고 4, 5일 후에 개표장에 갖고 와서 이걸 이제 개표를 하는데, 1단계로 봉인을 뜯고 그 안에 내용물에 있어서 1당과 2당의 비율을 적당히 조절해서 표를 바꿔치기 했다든지 하는 혐의가 있느냐 하는 이 부분 먼저 살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개표장에 가서 이걸 개표하는 과정에서 단말기에서 2번으로 갈 표 3표 중에 한 표는 반드시 1번으로 더 씌워졌다라든지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몽땅 현재 사전투표에 이용됐던 투표지가 모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존되고 있고, 그 민규 의원 등이 그 보존된 투표함에 대해서 법원에 보존 신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부어가지고 손 개표를 검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검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컴퓨터가 입력이 돼가지고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고, 현장에서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양쪽 참관인, 여야 참관인이 판사 보는 앞에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일리하리 그렇게 손으로 검증을 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혹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그 의혹에 대해서 밝히는데 제가 관심을 집중할 생각입니다.